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의 HJ입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 그 2부, 대항해 시대로 열린 글로벌 경제 1장, 명나라 때 왜구가 창궐한 까닭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고 엄청난 횡재를 얻은 일은 비단 유럽과 아메리카 사람들의 삶만 바꾼 게 아니다. 어쩌면 유럽보다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사회가 더 큰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직전 중국의 명나라는 다양한 종류의 주화를 은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만력제 집권 초기에 명제상 장거정이 단행한 일조 편법이다. 장거정이 추진한 이 개혁의 핵심은 각종 세금을 토지세 하나로 단순화하는 한편 세금을 모두 은으로 받는 것이다. 토지세로 세목을 단순화하면서 전국적인 토지조사도 함께 이뤄졌는데 이때 지방의 지배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은폐한 토지를 대거 찾아내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나라 재정도 크게 호전되었다. 명나라는 가정제 때부터 계속되는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었기에 조세개혁은 그야말로 시급한 과제였다. 이 대목에서 조금 첨언하자면 송나라와 명나라 등 중국 한족이 건국한 나라는 항상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다. 이들이 국력이 약했다기보다 주변 민족이 비대칭 전력, 즉 기마병과 날렵한 함대를 갖춘 데서 비롯된다. 가정제 때 명나라는 역사상 최악의 왜구 침탈을 경험했는데 이를 가정대 왜구라고 부른다. 하필 왜 이 시기에 왜구의 침탈이 집중됐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이 지속되었는데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해적의 명칭은 왜구이지만 구성원 대부분은 일본인이 아닌 중국 상인들이었다고 한다. 특히 수백 척의 선박과 10만 명 이상의 선원을 휘하에 두었던 해적왕 왕직 역시 중국 출신으로 스스로를 해상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가정대 왜구는 일본인의 침략이라기보다 1차적으로 중국인들 사이의 문제였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모국인 명나라를 대상으로 해적질을 했을까? 그 이유는 당시 명나라의 정책 변화에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무역을 장려하여 7세기 이후 우리나라, 일본, 동남아시아, 아랍 등과의 해양 무역이 번성했는데 명나라를 세운 홍무제가 건국 직후 해금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대외적으로 쇄국을 이야기한 것일 뿐 해양 무역은 암묵적으로 계속 진행되었다. 특히 영약제 연간에 이뤄진 정화의 대원정 경험까지 쌓이며 명나라는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무역을 진행했다. 그런데 가정제가 해금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면서 수백 척의 무역 선박을 파괴하고 미수상인들을 처형한 것이다. 가정제가 갑자기 물무역에 대해 엄격한 통제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서양 세력이 남중국해에 나타난 것이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해석이 가장 유력하다. 포르투갈 함대가 남쪽에 나타나 본격적으로 약탈을 시작한 데다 전국시대 일본의 지방 영주들이 중국의 교육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사건까지 벌어지자 전면적인 통제를 주장하던 사람들의 기세가 높아진 것이다. 해금 정책 시행 직후 일시적으로 밀무역이 위축되었으나 이를 계속 억누를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포르투갈을 비롯한 해외 세력은 중국의 산물을 간절하게 원했으며 중국 무역상들은 수십 아니 수백 년 동안 해오던 생업이 끊기자 어려움을 겪다 해적으로 나서는 등 중국 동남 해안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명나라의 명장 척계광의 혁신적인 전략으로 왜구 창궐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지만 완전히 뿌리 뽑을 수는 없었다. 결국 가정제가 사망한 후 1567년 황제로 등극한 윤경제가 복건성의 장저우항을 개방하는 한편 해외에 나간 중국인들이 무역하고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또 지방 정부가 포르투갈 사람이
마카오 땅을 조차하는 것을 승인한 것을 계기로 외구의 습격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왜구로 인해 비옥했던 강남 지역이 초토화되고 북방 정세가 계속 악화되면서 명나라의 재정 부담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다. 장거정의 개혁은 국가 위기 국면에서 이뤄진 셈이다. 그는 다양한 세목을 통합해 토지세로 단일화 하는 한편 세금을 쌀과 같은 현물에서 은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만주와 산시성 같은 북방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남방에서 쌀로 세금을 거두둔 이를 다시 은이나 금으로 바꾼 다음 현지 상인에게 지급해야 했으니 비용 중복이 발생해 비효율적인 데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훨씬 편하게 여긴 점이 개혁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15세기 유럽의 금 공급 부족 사례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귀금속 화폐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공급이다. 만에 하나 은이 부족해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경제 전체에 급격한 디플레 위험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돈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 저축 성향이 높아지며 경제 전반에 강력한 경기 위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중앙은행이 있다면 즉각 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은행 설립 이전까지는 세계 어디에도 이런 역할을 할 중앙은행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 시간에는 2장 아메리카 대륙의 은 중국으로 유입되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